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숲속 야영장과 야영장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야영장업 등록 순서, 숲속 야영장과 야영장의 다른 점,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는 용도 지역,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진입도로 개설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야영의 어원을 살펴보면 전쟁이나 훈련 시 군대가 주둔하였던 땅, 혹은 들을 의미하는 라틴어 캠퍼스와 정원이라는 그리스 캐퍼스에서 유래하여 자연 속에 마련된 임시거처에 머무른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야영장 사업자가 야영장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크게 5단계에 걸쳐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용도 지역별 야영장업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한 후 관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환경허가를 받아 허가 기준에 맞게 시설 설치를 한 후 영업 등록을 하여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영업을 개시한 후에는 안전위생관리 기준에 따라 주기적인 안전위생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제도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을 시 법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먼저 숲속 야영장과 야영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숲속 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일반 야영장과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 장비 설치 및 취사 시설 등을 제공하는 자동차 야영장으로 구분합니다. 단 청소년 야영장은 제외합니다. 이와 같이 넓은 의미에서 숲속 야영장과 야영장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숲속 야영장은 자연휴양림 내의 숲속 야영장을 단독 숲속 야영장으로 2015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야영장은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 절차, 시설의 종류와 기준 등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숲속 야영장은 보전산지, 즉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에 설치할 수 있으나 야영장은 보전산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숲속 야영장은 농림지역의 공익용 산지나 임업용 산지 등과 같은 산림이어야 하나 야영장은 농지, 산림 또는 대지 등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야영장은 용도 지역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업종이므로 아래의 방법을 통해 해당 부지가 야영장 시설이 입지 가능한 용도 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9호에 야영장 시설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각 별표에 있는 용도지역에서 야영장 시설이 입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농지법에서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판단하고 농림지역이 아닌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대부분 해당 법률에서 입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표로 정리한 국토계획법상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시켰습니다. 보존녹지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지자체 조례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지자체 조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불가능합니다. 반면 보전산지, 즉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에서는 숲속 야영장은 가능하나 야영장은 불가능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불가능합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로 하수처리를 할 경우 가능합니다. 농림지역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야영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농림지역 농지는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으로 산지는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농지법 규정에 따라 숲속 야영장이나 야영장으로 전용이 불가능하고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숲속 야영장으로만 설치 가능합니다. 그 외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에 의해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른 체종림, 시험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야생동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숲속 야영장이나 야영장 시설은 기본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육시설, 안전, 전기, 가스시설로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숲속 야영장 기본시설인 숲속의 집 및 트리하우스 내에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장실 및 취사시설이 들어올 수 없으며 화장실 및 취사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고정형 트레일러 및 고정형 캠프카, 글램핑 시설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시설인 숲속의 집 및 트리하우스 내에 취사시설, 화장실 등과 같은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가설물 축조신고를 합니다. 숲속 야영장이나 야영장의 관리사무소, 매점, 창고 등의 목적으로 지은 건축물이 함께 자리 잡습니다. 이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 면적은 야영장 면적의 10% 미만이 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야영장 설치 시 중요한 진입도로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서 농지나 임야를 전용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진입도로는 도시군 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 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개설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 규모가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은 6m 이상, 30,000제곱미터 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 행위 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나 임야를 전용해 야영장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맞는 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영장 관련법에서는 숲속 야영장이나 야영장 진입로는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로의 설치 기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야영장업 등록 업무 처리 지침에서는 야영장인 경우 야영장이 계곡, 산지 등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진입도로 규정은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령상 차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숲속 야영장은 숲속 야영장 조성운영 매뉴얼 지침상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맞는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맞는 도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산지관리법에서는 보전산지인 공인용 산지나 임업용 산지는 준보전산지와는 다르게 진입도로 개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경우는 건축물과 건축법상의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너비 4m 이하, 길이 50m 이하인 진입로 설치와 사도법을 통한 진입로 개설 정도입니다. 따라서 도로에서 50m 이상 떨어져 있는 야영장 부지는 농어촌 도로 수준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개설해야 합니다. 진입도로 문제는 복잡하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행위가 강하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해당 관청과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에서는 야영장의 등록 절차, 시설의 종류와 기준만 있을 뿐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 농지법,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